현대문화와 예술 9주차 1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주차까지는요, 1900년대를 형성했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패션, 유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번 9주차부터는요, 2000년대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나고 자라면서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어떤 문화, 유행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이 커리큘럼 구성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숙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이 되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9주차 1차 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2000년대 세계에 대한 이해랑 그다음에 2000년대에 나타났던 사회 현상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 정리하면서 나가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과목 들어가는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1차 시의 구성 내용의 키워드는요. 2000년대에 벌어졌던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목 1차 시 구성 내용은요. 일단 2000년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사회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봐요. 그다음에 2000년대 문화 형성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번 차시를 통해서는요. 2000년대 사회 경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 세계를 구성했던 어떤 문화 형성의 근간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교과목을 이해하는 이런 데에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2000년대 이후에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고 자라서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9주차 수업과 10주차 수업은요. 구성 내용을 좀 다르게 해볼까 해요. 먼저 이 1차 시에는 일단은 오늘 9주차 수업에 있어서는 1차 시에는 국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문화와 패션, 유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2차 시에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3차 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꼈던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야선동간에 이번 1차 시 수업은 2000년대에 있었던 국제사회 또 온 세상을 이루고 있었던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90년대에는요, 새로운 풍요랑 냉전 종식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공표가 되면서 이전 세대가 형성한 모든 것을 누리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다음에 기술의 진보라는 건요. 개인 PC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을 했고요. 인터넷이라는 게 보편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죠. 미술에 있어서는 영국의 젊은 예술가 그룹을 바탕으로 전위적인 예술 양식을 형성을 했고요.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음악에 있어서는요. R&B, 힙합 같은 흑인 음악의 대세를 이루면서 전 세계 유행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헐리우드에서는요. 다양한 오락 영화가 발표되기도 했고 게임은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어떤 여가 문화에 대한 양상을 바꿔놓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패션에 있어서는요. 디자이너랑 백화점이 창출하는 누군가가 제시하는 유행의 선도 경향 이런 데서 벗어나고 완벽한 패션에서 탈피한 덜 차려입기, 드레스다운의 트렌드가 형성이 됐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SPA 브랜드 같이 편안하면서 자연스러운 룩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막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이 패션, 고급 패션에 있어서는요. 젊은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예 디자이너들이 등장을 하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면서 스트릿 패션이나 스포츠웨어 같은 것들이 일상화되고 대중적 패션이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000년대에 있었던 국제정세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대로에 대한 내용을 그중에서도 국제면에 대한 거를 조금 읽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1900 어쩌고 하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전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IT 관련한 이 주식들이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대로 또 경제 대공황이 또 오는 게 아닐까라고 이런 공포감도 생성이 되고 되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21세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01년에 이런 환경적인 어떤 문제랑 별도로 9.11 테러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형성이 됐어요. 이 9.11 테러는요, 2001년도에 그
이슬람의 그런 어떤 강력한 굉장히 어떤 과격한 그런 세력들이 여객기를 탈취를 해서 테러를 일으키면서 미국의 뉴욕의 남부에 있는 월스트리트 쪽에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무역센터라고. 근데 말하자면 우리나라 삼성역에 있는 그 무역센터랑 비슷한 건물이 미국에 또 뭐 더 먼저 생겼겠죠. 어쨌든. 그 건물이 양쪽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 두 개의 건물로 형성이 된 쌍둥이 빌딩이었는데 그 탈취를 해서 테러를 통해서 탈취를 한 비행기를 가지고 조종사를 협박을 하고 뭐를 하고 이제 조종사를 감금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조종을 하면서 그 높은 건물에 굉장히 어떤 뉴욕 경제,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건물에 비행기를 폭발을 그냥 그대로 건물에다 갖다가 박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과정이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로 전 세계에 이 중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높은 건물을 자기네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익을 위해서 민간인들 건물이 높으니 얼마나 많은 일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단 한 번에 이 비행기를 일부러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기 쾅 하고 무너뜨리면서 건물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날은 진짜로.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희생된 사람들 사회 분위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러면서 이런 테러를 자행을 한 이슬람 과격 이슬람 세력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특히나 이 테러를 자행을 했다는 걸로 의심을 받고 있었던 탈레반이라는 그런 정권이 있었는데 이슬람 쪽에 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미국이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는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것 같아라고 주목되는 국가를 딱 이렇게 찝었는데 그게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을 했어요. 미국이. 그러면서 2003년에는 대량 살상 무기 근절을 우리가 해내겠다며 미국에서 이라크를 갑자기 공격을 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이라크 입장에서는 황당하긴 한 게 이라크는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그런 대표자가 있었던 국가였는데 이 사담 후세인 아저씨가 독재자였어요. 사실 굉장히 장기 집권하고 뭐 이런 어떤 석유 팔고 뭐하고 이런 데 있어서 똥배짱 좀 많이 부리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웠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그런 막 머리를 뒤집어 쓰는 히잡을 막 굉장히 꽁꽁 싸매게 이런 만드는 이런 반민주적인 행위를 진행하는 독재 정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과 손을 잡고 이라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 사담 후세인은 테러 세력의 수장이었던 빈 라덴을 뒤로 물심양면으로 금전적으로 뭐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 이라크 전쟁은요. 4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호화로운 무기들을 모두 총공세를 펼쳐가지고 이라크를 한두 달 만에 몽땅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라크가 어쨌든 독재자가 항복하면 끝나는 거니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자신감 뿜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겠죠. 사실 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야 이거 눈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모두의 인준을 너희가 좀 받고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해야지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미국이 아니 이렇게 테러를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발생시키고 있는 나라인데 너희는 무섭지도 않냐. 우리가 대표로 이거를 아주 그냥 죽여버릴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라크를 공격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 안에 뭐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게 있을 거야 라면서 이거를 국가를 엄청나게 이렇게 초토화를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정작 그런 대량 살상 무기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 전쟁을 벌였던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이게 그 이라크나 중동 지역에서 어떤 거대 반대 세력이 형성이 되면서 제2의 베트남전처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하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테러에 대해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만 폭발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나게 폭발을 하고 여기저기 테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거봐 너네들도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잖아 라면서 굉장히 어떤 돈 있는 형님 보스의 노릇을 계속하면서 국제적 우위를 계속 차지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독려를 해가며 테러와의 전쟁으로 얼룩졌던 그런 시대가 200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도요 서구 유럽에서는요 이 경제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라도 경제에 있어서 조금 서로 상대 국가의 무역을 좀 보호해주고 우리끼리라도 조금 이 거래를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경제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연합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채택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일 통화라는 건 돈을요. 그전에는 프랑스는 프랑을 쓰고 이탈리아는 리라를 쓰는 이런 문화였는데 유로화라는 통일된 돈을 쓰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랄까요. 달러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미국이 유로화가 만만치 않게 높은 가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싸워볼 만한 그런 화폐 가치로 좀 등극을 하면서 미국이 조금 긴장을 하는 요런 형상이 조금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2008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도래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가 좀 함께 약간 몸을 사리는 분위기랄까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는 경기가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 세계적 금융 위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좀 많이 움츠러들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09년에는요. 놀랍게도 미국에선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2000년대는 격변의 시기로 세대를 새롭게 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던 게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시키겠다고 미국 내 남북 전쟁을 일으켰던 게 벌써 몇백 년 전의 일인데 그 이후에 최초로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건 이제 그러한 인종차별과 철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식이 되었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흑인들은 우리가 유색인종이어서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전히 시위와 테러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죠. 자, 어쨌든 관련된 사진들을 좀 보실게요. 첫 번째 사진이요. 이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던 그 순간의 사진이에요. 자, 왼쪽에 이렇게 비행기가 건물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건물을 바바바박 하고서는 들이받아서 부셔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한두 층이 영화처럼 한두 층이 딱 터지고 그 층의 유리창 다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 사진인데 보시면 아래쪽으로 파편이 무수하게 튀고 있죠. 자, 유리창하고 이 건물 자재들이 아래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위에가 어쨌든 뽁하고 똑하고 잘라져 버린 거니까 아래로 이 건물 전체가 붕괴가 되면서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있었던 산풍 사건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장면에 대한 사진인데요. 건물이 이러면서 아래로 점점 가루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게 지금 전 세계 뉴스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게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는데 TV를 보다가 TV에서 갑자기 드라마를 막 보고 있었는데 드라마가 딱 중단이 되면서 뉴스 속보하면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두 개가 무너지는 장면이 정말 생중계로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너져 내리는 건물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인지, 저 안에 있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며 저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무서운 테러와 이런 거에 대한 공포를 온몸으로 체득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 있었던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TV 앞에서 같은 걸 느꼈었겠죠. 그러면서 이 테러를 뿌리 뽑겠다는 미국의 어떤 그런 강력한 움직임에 대해서 다들 좀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더 되기도 했었어요. 뭐 약간 지나간 얘기긴 한데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요 재작년에 이제 새로 개관을 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저 지역 있는 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추모자들의 넋을 기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뭐 그런 건물이 2010년이 훌쩍 넘어서 완공이 될 만큼 미국 뉴욕 전체 뉴욕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뿅 하고 나타났던 이 사진은요. 이라크 전쟁이 참전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짠 이렇게 해서 요 지역 요게 사담 후세인 그 집권자 대통령의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미군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 위쪽에 상단부에 있는 요 사진들은요. 미군들이 막 모든 거를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 이라크 군들을 격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당시에 유로 통화 직전에 각 나라에서 쓰였던 화폐예요. 같은 액수만큼의 가치를 가졌던 그런 돈들인데요. 자, 왼쪽에 제일 상단부에 있는 이 사진은 요게 바로 이제 그 이탈리아의 리라였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돈은 영국 돈이에요. 파운드화죠. 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그 바로 영국의 파운드 아래쪽에 보시면 마담 퀴리가 그려져 있는 프랑스 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국의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각국의 이 화폐를 제가 찾았더니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화폐도 같이 껴있는 요건 약간 웃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국의 화폐가 다양하게 있었던 것이, 자, 이제는 같은 돈의 가치여도 모두 다 유로화, 유럽 돈이라는 걸로 똑같이 유럽 전체에서 가입한 이 연맹에 경제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에서는 함께 쓰일 수 있는 그런 통화 가치로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준비한 사진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 버락 오바마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 게, 사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정말 전통 아프리카 흑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영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백인, 아버지는 흑인이었던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대통령쯤 됐으면 뭐 흑인 중에서도 교육도 잘 받고 뭐 되게 부잣집 아들 아니야라고 다들 생각을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절을 보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곱게 교육받고 우아하게 자라기만 했던 건 아니어서, 아주 아기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헤어지고 어머니는 결국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새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가서 몇 년 살기도 하면서 그 국제적인 동아시아 쪽의 어떤 감각, 국제 감각도 그 어린 시절에 좀 이룩하게 되고요. 그다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고향이 하와이인데요. 하와이 출신으로는 첫 대통령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류 세상에서 곱게만 자란 그런 도련님이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인권 정책, 민주 정책도 많이 폈고요. 물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회 현상이든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것도 있는 법이어서, 이 사람 굉장히 미국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타국한테 욕도 많이 먹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표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재임 중에는 쉽지 않은데, 대통령 인기투표, 역대 대통령 인기투표 재임 중에 했을 때 중에서 가장 높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고, 2009년에는요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현상과 또 전 세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바탕 삼아서 이 양반이 그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한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 2000년대에 있었던 사회랑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회와 문화 경향은요, IT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정말 이 IT 우리 80년대부터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IT가요, 특히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요, 여러분들이 만끽했던 IT와 관련된 모든 문화는 그 전 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아주 획기적인 그런 문화였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99년도에 ADSL이라는 이 광통신 인터넷 선이 보급이 되면서 모두 다 함께 겁나 빠른 인터넷을 즐기는 세상이 됐어요. 사실 98년, 97년 요럴 때 인터넷 쓰면요, 속 터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99년에 이제 이 ADSL 광통신 인터넷망이 보급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 인터넷 검색의 속도감을 이때 구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러면서 속도가 더해지니까 이 IT라는 것이, 또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게 됐겠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 교류, 당연한 거고요. 사회 전반의 시스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2007년에 애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스마트폰 아이폰 3를 대중적으로 유행을 시키면서 엄청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 전에 있었던 핸드폰이라는 개념은요, 전화가 되고 간단한 게임 정도가 되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뭐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만큼 재미지는 못했었던, 그러면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뭐 요런 정도가 그 전에 있었던 핸드폰의 개념이었는데, 스마트폰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미니 컴퓨터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니 컴퓨터가 전화까지 돼 라는 이런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사실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블랙베리라든가 이런 스마트폰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터치감이라든가 이 아래 버튼이 없이 전면 이 화면 전체가 싹 다 터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스마트폰,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스마트폰의 개념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어서, 이 애플의 스마트폰은 시대를 바꿔놓는 혁명적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발달한 테크놀로지는요, 정말 문화의 다방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소재, 신소재, 그다음 복합재료, 전자 텍스타일 뭐 이런 걸 막 양산을 하면서 2000년대에 가장 중요했던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웨어 같은 이런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했는데요. 자,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웨어는
보면은요. 이거 사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패션이라기보다는 군사 목적을 위해서 옷에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군복이 먼저 등장을 하면서 야, 옷 안에 컴퓨터가 내장이 돼 있어. 그렇다면 컴퓨터를 내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내 옷 안에 모든 게 있다는 똑똑한 옷, 스마트한 옷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 중에 대부분은요. 전쟁과 어떤 군사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런 걸 위해서 개발이 된 게 민간인들을 위해서 개량되고 보급이 되는 이런 수순을 많이 거치기도 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웨어도 처음에 군복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이 이후에는 일반인들의 조금 더 예쁜 거, 조금 더 편리한 걸로 개량을 해가면서 쓰게 되는 그런 기술 진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애플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평정해 버렸는데 뭐 IBM이나 이런 회사들도 겁나 이제 그다음부터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뭔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많은 걸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녹음기나 컴퓨터가 탑재된 디지털 주얼리 같은 이런 개념들도 만들었고요. 세대 문화와 유행을 겨냥했던 MP3가 탑재된 자켓 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환경 문제로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 디자인이나 테크놀로지와 또 별도의 문제로 환경 문제 역시 계속 중요했던 시기였는데요. 특히 디자인계에 있어서는요. 윤리적 디자인, 이 에티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티컬 패션 이런 게 양산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 이 키워드는 오늘날 2010년을 넘어서 2020년을 맞이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패션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브랜드가 생성되기도 했고요. 재활용을 넘어서서 에코 디자인, 에코 패션 이런 것들이 디자인과 패션에 있어서는 큰 키워드가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처음 나왔던 애플의 아이폰 3예요. 근데 이 아이폰 3 2007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 아이폰이라는 개념이 이 아래쪽에 이야기했었죠. 이 아래쪽 개념에는 원래는 요 부분쯤 해가지고서는 다들 그런 그 버튼이 내재가 돼 있고 블랙베리 같은 경우 위쪽에 요 정도 되는 화면이 터치도 인식하고 모두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아래는 이 자판을 통해서 텍스트를 따닥따닥 치면은 그 위에 있는 화면에 터치가 되면서 이걸 인식하는 그런 전화기 개념이었다면 아이폰이라는 건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하나의 컴퓨터 게다가 터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우스 따위도 필요 없는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의 개념 그러면서 전화도 되는 겁나 신기한 물건의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들어왔었죠 사실. 그게 그 이유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작다고 판단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일본만 해도 벌써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5천만에서 6천만 정도 되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통신사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았고 왜냐하면 산업이 너무 구축이 잘 돼 있고 우리는 뭐가 좀 여러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또 국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핸드폰은 그냥 아이폰 블랙베리는 아저씨들 쓰는 거 요런 개념으로 정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는 건요. 이런 아이폰의 혁신에 힘입어서 신났어요. 이제 애플이. 그래가지고 이 MP3 플레이어를 내놓는데 이 MP3 플레이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용량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 요거 요 부분이 손으로 휠이 인식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쁜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획기적인 무언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MP3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그 CP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그 초소형 녹음기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옷인데요. 이 녹음기를 따로 밖으로 빼가지고서는 이 녹음기가 소매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따로 빼가지고 옷은 세탁할 수 있고 요거를 또 같이 넣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이 패션계 인사들은 아니 그냥 넣다 뺐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될 것을 왜 굳이 저걸 소매에 넣어가지고 이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반응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CP 컴퍼니는 사실 실험적인 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제가 자라나던 세대에는 갓 직장인 초년생들 그런데 굉장히 세련되고 돈 좀 있는 그런 직장 초년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였었는데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그저 아버지가 좋아했던 아버지가 많이 입었던 그런 브랜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CP 컴퍼니가 원래 이탈리아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내놔가지고 젊은이들한테 특히 반응이 무척 좋았던 그런 회사이기도 해요. 뭐 이를테면은 고글이 모자에 아예 박혀있는 그런 형태의 자켓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란 제품으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디자인 브랜드가 되기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IBM에서 나왔던 이런 어떤 스마트 주얼리의 개념이에요. 자, 왼쪽에 이제 이 IBM이 이런 걸 내놓으면서 뭐 설명을 달아서 광고를 막 내놨는데, 자, 두 번째 보시는 요게 이 IBM에서 내놨던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저 시계의 개념인데, 요게요 이제 LED 기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터치도 인식을 하고 뭐 그러면서 약간 애플워치의 어떤 그 먼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반지인데, 반지의 밑부분인데요. 반지 밑부분을 저 화면이 보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충전기에다가 갖다 대고서는 충전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웃긴 건 지금 보시는 요것도 이 IBM에서 나온 주얼리 세트인데, 얘네들이요 하나만 가지고는 그닥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손목에 있는 이 팔찌 전자기판으로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가 보여지고, 목걸이를 통해서는 내 음성을 인식하고, 귀걸이를 통해서는 이 음성이 들리는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누가 그렇게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를 매일매일 싹 다 착용을 하고 나갑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던, 하지만 어떤 진보된 테크놀로지로 활용해가지고서는 새로운 문화를 한번 장식했던 새로운 물건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요, 이게 윤리적 패션, 에스닉 패션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거 신문지예요. 신문지를 만든 드레스인데 어떤 아트웨어의 개념으로 작가가 제작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일일이 저렇게 기계주름을 쫙 잡아가지고선 팡 떠지는 저런 원피스 드레스를, 미니 드레스를 한번 만들어봤다라는 이런 컨셉추얼한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원단을 통해서 무얼 형성을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있는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아트적인 감성을 부과를 해서 새로운 어떤 유행을 창출해내겠다라는 개념이 요 당시에 엄청 유행을 했던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요즘 그 왜 여러분들 한참 보시다 보면 패션쇼 중에 디자이너들 말고 뭔가 그렇게 대학교들 졸작 친구가 뭐 패션쇼 한다 뭐 이래서 가봤는데, 정말 입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회용 옷일 것 같은, 일회용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옷들이 막 미친 듯이 나오죠. 그건 모두 다 이 어떤 아이디어의 개발을 밑작업으로 해서 컨셉에 대한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시회에 나왔던 작품인데 신문지처럼 그렇게 재활용인 무언가를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미적인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있어라는 그런 개념의 뭔가 쇼잉을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차 시수업 종료를 할 텐데요. 1차 시수업은요, 2000년대 국제사회 정세로 야기되었던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었던 그런 수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0년대 국제정치랑 세계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게 변했었죠. 국제정치, 90년대에 있었던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호황기를 맞고 IT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00년대도 계속 연동이 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여전히 문화를 뿜뿜하고 자랑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본인들이 당한 게 좀 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선포를 하고 전 세계에 테러를 지들이 뿌리뽑겠다면서 여기저기 전쟁도 많이 일으켰고, 그러면서 뭐 상대적으로 이 테러가 또 많이 수그러들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인 일원화를 추구를 해서 형성을 해가지고 유로화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된 기술이 이제 다시 컴퓨터를 만들고 어떤 기계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문화를 새로 만들어내면서 환경과 함께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 시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2000년대 국제사회랑 테러리즘을 통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사회를 구성하는 현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 문화나 유행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9주차 1차 시수업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전 조금 있다가 이제 2차 시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00년대에 있었던 어떤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신나게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